ETF 클럽의 만리장성입니다. 전 세계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연속 중국만 상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기사에서 중화권이겠죠. 대만 증시 장중 8% 폭락, 미국발 기술주 걱정, 아시아를 덮쳤다 하는데 사실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하고 홍콩만 오늘 상승을 하고 전 세계가 다 급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차이나 타이거 중국 관련된 ETF만 오늘 상승, 나머지 ETF들은 다 하락을 보여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중에 교류 단톡방에서도 저희 또 우 대표님께서도 장중에 대만 쪽 코멘트를 좀 주시긴 했지만 그렇죠. 저 역시도 또 이제 신기하게도 이렇게 중국 비아지라는 기업이 이틀 동안 한 10% 정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들이 중국만 따른 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밸류가 높은 거 아니냐, 인플레 우려의 성장주들의 차익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차익 매물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격이 이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대만 지수입니다. 월봉으로 바라본 것이고요. 월봉에서 매월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면서 이격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 달에 그렇게 빠르게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었나. 지난 시간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왜 이번 달에 그렇게 빠지질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첫 번째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에는요, 다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중국은 사실 지난달까지만 보시더라도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포인트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빠졌거든요. 이들은 지금 2달을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남들 수개월을 올라갈 동안 그런 차이가 있던 것이죠. 계속 몇 달 계속 올랐다가 이번 달 한 달 빠지는 거잖아요. 대만 같은 나라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봉을 한번 보면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장에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다 요번에 한번 빠져준 것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대만처럼 우상향을 그린 게 아니라 올해 이미 빠진 다음에 이 아래까지 빠져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첫 번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미 이 시기부터 많이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기술주들을 한번 봤을 경우에 텐센트 홀딩스 대부분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 게임 업종에 버금가는 그런 최고의 기업이죠. 주가가 이미 지수하고 비슷하게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241선까지 와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이고요. 전기차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해 이미 많이 빠진 다음에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최근에 빠졌지만 주가가 이런 고공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241선까지 빠진 다음에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 이런 포인트로 첫 번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가총액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인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팡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이겠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한편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순서입니다. 1위가 기주, 모태주, 백주, 주류 업종이고요. 2, 3, 4위가 은행 업종입니다. 5위가 페트로 차이나, 6위가 보험 업종. 페트로 차이나는 이제 정유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보험, 면세점. 이거는 내수주라면 식음료 업종이고요. CJ 젤리당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그럼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은행 업종, 보험 업종, 정유 업종, 식음료 업종, 이런 업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은행 업종이라든지 보험 업종, 정유 업종, 식음료 업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중국의 지수가 최근에 전 세계가 급락을 하는 와중에 선방을 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 번째 요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은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S-오일도 5월 달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의 페트로 차이나 정유 업종이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아주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낙폭과대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어떻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하는 그런 수준의 레벨을 좀 정해 둔다면은 우리도 이런 기술주들도 다음에는 또 어느 순간 반등세들이 나올 가능성도 미리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리장성이었습니다.